매력적일수록 위험합니다. 유럽 성격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224명 대상 연구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 심리학자들이 다크 트라이어드라고 부르는 세 가지 어두운 성격입니다. 놀랍게도 이 특성을 가진 남성들은 첫 만남에서 압도적인 매력을 발휘했습니다. 일반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선택률을 기록했고, 여성들은 훨씬 더 끌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파트너들의 만족도는 급락했고 1년 후에는 심각한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처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바로 그 특성들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독이 된 겁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성격인데 3개월 관계에서는 최고의 매력, 1년 관계에서는 최악의 선택. 완전히 정반대의 평가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먼저 심리학적 패턴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쁜 남자나 여자에게 끌리는 사람들은 특정한 심리적 특성을 공유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감각 추구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경험과 모험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성향으로 평범한 일상이 견딜 수 없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삶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들에게 나쁜 남자나 여자는 완벽한 자극제가 되는데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지루함을 단번에 깨뜨리고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른다는 긴장감이 오히려 강렬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루두스 사랑 유형입니다. 이것은 가볍고 유의적인 사랑을 즐기는 스타일로 깊은 감정적 교류나 진지한 대화보다는 순간의 흥미와 자극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독일 비르츠부르크 대학 연구팀이 47명의 여성을 심층 조사한 결과 이 두 가지 특성이 나쁜 남자에 대한 매력을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감각 추구 성향과 루두스 사랑 스타일 점수가 높을수록 나쁜 남자를 더 매력적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다크 트라이어드라는 개념입니다. 나르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 이 세 가지 어두운 성격 특성을 묶어서 부르는 용어인데 이 특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첫인상에서 압도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나르시스트들은 자신의 외모 관리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완벽한 스타일링부터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단번에 사로잡는 말솜씨까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가꿉니다. 독일 마인츠 대학과 민스터 대학 공동 연구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르시스트는 말 그대로 첫눈에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2013년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가 이를 명확하게 입증했는데 연구진이 여성들에게 다크 트라이어드 특성을 가진 가상인물의 프로필을 보여주자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기 관계에 한해서였습니다. 장기 관계로 가면 평가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완벽한 포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눈부신 자신감과 매력 뒤에는 공감 능력의 심각한 부재, 타인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성향, 그리고 장기적 관계를 유지할 능력의 결여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합리적이고 지적인 사람도 이런 사람들에게 속을까요? 우리 뇌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나쁜 남자나 여자와의 관계에서 핵심 메커니즘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완전히 다른 예측 불가능한 행동, 아침과 저녁이 180도 바뀌는 태도, 뜨겁게 타오르다가 갑자기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우리 뇌에 특별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중심에 도파민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보상과 쾌락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실제로 보상을 받을 때보다 보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예상할 때 훨씬 더 많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특히 뇌의 측좌액이라는 부위가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는데 이곳이 도파민 신호를 받아서 강렬한 보상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간헐적 강화라고 부르며 이것이야말로 중독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입니다. 슬롯머신을 떠올려 보세요. 카지노 전체 수익의 무려 70%가 슬롯머신에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간헐적 강화 때문입니다.
가끔씩 돈을 따게 해주니깐 사람들이 멈출 수 없이 계속해서 돈을 넣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스키너가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레버를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나오면 쥐는 배고플 때만 레버를 눌렀지만 불규칙하게 나오자 완전히 집착했습니다. 다른 모든 활동을 멈추고 레버만 계속 눌렀고 건강이 악화될 정도였죠. 심지어 먹이 공급을 완전히 중단해도 오랫동안 레버를 누르는 행동이 지속됐습니다. 나쁜 남자나 여자가 정확히 이 슬롯머신처럼 작동합니다. 오늘은 차갑게 무시하다가 내일은 뜨겁게 애정을 쏟아붓고 다음 주엔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고 없이 돌아오는 식입니다. 측좌액은 이런 불규칙한 패턴에 더욱 강하게 반응하며 뇌는 점점 더 많은 도파민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감정적이지 않고 지적인 사람도 이런 패턴에 빠지는 걸까요? 편도체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편도체는 우리 뇌에서 감정과 위험 신호를 처리하는 중요한 부위인데 나쁜 관계에서 느끼는 긴장감, 불안감, 질투심 같은 강렬한 감정들이 이 편도체를 강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심리학 실험이 이를 증명했는데 흔들리는 다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안정된 곳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서로를 더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CEO 같은 부위인데 강렬한 감정 상태에서는 이 전두엽의 기능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평소라면 이 사람은 나에게 전혀 좋지 않아라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도파민과 편도체가 동시에 강하게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그런 이성적 판단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한테만 다르게 하는 거야. 아픈 과거 때문에 저러는 거야. 내가 충분히 사랑하면 바뀔 거야 라는 식으로 끝없는 합리화의 늪에 빠지기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들이 이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2009년에 일어난 리안나와 크리스 브라운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크리스 브라운은 그래미 시상식 전날 밤 리안나를 심하게 폭행했고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리안나는 얼굴과 몸 전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둘은 그날 즉시 관계를 끝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사건에 충격을 받았고 크리스 브라운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012년에 리안나는 다시 크리스 브라운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폭행을 당하고도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트라우마 유대로 설명하는데 극단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오히려 더 강력하고 끊기 힘든 심리적 애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폭력 이후의 사과와 애정이 간헐적 강화로 작동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음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리우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우 FKA 트위그스는 2020년에 배우 샤이아 라보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은 성폭행, 반복적인 신체적 폭행, 그리고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FKA 트위그스는 뉴욕타임스와의 심층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샤이아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 전체에서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왜 더 빨리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바로 간헐적 강화가 작동했기 때문인데 학대 직후에 찾아오는 진심처럼 보이는 사과와 애정 표현, 그리고 변하겠다는 약속이 그녀를 관계에 계속 붙잡아둔 겁니다. 그녀는 소송을 통해 얻은 합의금을 다른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얼리티 TV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코트니 카다시안과 스캇 디식의 10년에 걸친 관계가 대표적인데 스캇은 알코올 중독 문제와 반복적인 불륜으로 코트니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코트니가 셋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조차 스캇은 며칠간 연락을 끊고 사라졌으며 얼마 후 다른 여자들과 함께 찍힌 사진들이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이 역기능적 관계를 리얼리티 쇼를 통해 지켜봤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음악가, 할리우드 배우, 리얼리티 스타. 이들이 속한 세계는 완전히 다르고 처한 환경도 천차만별이지만 작동하는 심리 메커니즘은 정확히 같습니다.
간헐적 강화는 도파민 시스템을 강력하게 자극해서 중독을 만들고 불안감과 긴장을 열정과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들며 트라우마 유대가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게 강하게 붙잡아둡니다. 나쁜 남자나 여자에게 끌리는 것은 당신의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 과정에서 설계된 생존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했으니 다음번에 누군가와 있을 때 심장이 격렬하게 뛴다면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진짜 사랑과 건강한 열정인지 아니면 뇌가 만들어낸 화학적 착각과 중독인지를.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